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색이나 디자인이 예쁜 물건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무언가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멋진 이유는 그냥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냥 좋다는 것, 정말 멋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굴 좋아하든 이유 없이 그냥이라는 말이 붙을 때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여유 있고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탄소 섬유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탄소 섬유가요, 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의 무게는 철의 4분의 1, 강도는 철의 10배, 10배에 달해서요, 이 철을 대체할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죠. 특히 일본의 도레이가요, 최근 보잉과 1조엔, 한화로 약 9조 3,400억 원에 달하는 탄소 섬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일본이 이미 항공기 시장을 선점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결론은 아직까진 해볼만 하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 섬유 공장으로는요, 연간 2,000톤의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효성 전주 공장, 그리고 연간 1,500톤을 생산하는 태광산업의 울산 공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요, 이 효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일본을 쫓아 탄소 섬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당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탄소 섬유 개발을 접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7년 이 효성은 탄소 섬유 프로젝트를 다시 실시했고요. 4년을 꼬박 연구에 매달려 2011년 효성은 처음으로 탄소 섬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레이가 70년대부터 탄소 섬유 개발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여 년이 뒤처진 셈인데요. 효성은 뒤늦게나마 탄소 섬유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탄소 섬유의 첫 생산을 알린 건요, 태광산업이었습니다. 섬유 사업으로 성장한 태광산업은 효성보다 다소 앞선 2009년에 기술 개발을 마치고 연간 1,500톤 규모의 섬유 생산에 들어갔죠. 한국 기업들은 섬유 사업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탄소 섬유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통상 탄소 섬유 만드는 방법은요, 이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탄소 섬유는 이 석유 화학 제품인 프로필렌에서 추출한 아크릴로 니트릴로 만들어집니다. 이 원료를 가지고 이 1000도 이상의 고온 처리를 탄화시킨 다음에요, 중간 소재인 프리프레그를 만들고 다시 이 소재를 틀에 넣어 압력과 열을 가해 원선화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탄소 섬유입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크릴 섬유 생산 기술이기 때문에요. 태광산업은 이미 원료부터 중간재, 최종 원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탄소 섬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 시장에서는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SK케미칼은 이 80년대부터 중간재 사업에 뛰어들어 2012년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레이온과 협약을 맺고 탄소 섬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울산과 중국의 청도 공장에서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레저용품 시장에는 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이 탄소 섬유 경쟁력에 대한 최대의 약점은요, 바로 좁은 국내 시장이라고 합니다. 낚싯대나 골프채, 우산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탄소 섬유를 팔 만한 시장이 없다는 거죠. 어렵사리 기술을 개발해 2년 전부터 생산을 시작했지만 국내에는 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2020년께 5조 3,200억 원 규모로 탄소 섬유와 다른 소재를 결합한 복합재 시장을 포함하면 53조 2천억 원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도레이가 우주항공시장을 필두로 2013년 기준 연간 18,900톤을 생산하며 앞서고 있고요. 토호테낙스가 13,900톤 생산으로 2위에 올라 있죠. 1,850톤 생산으로 3위인 미쓰비시 레이온까지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89%에 달하는 물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이 효성과 태강의 물량은요, 연간 3,500톤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방위산업용 시장만 겨우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탄소 섬유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쓰이기도 때문에 전략물자로 관리가 됩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공급하기에는 장벽이 있어서 이 시장만이 유일하게 열려 있다는 거죠. 항공기 시장은 이미 도레이가 선점해서요, 우리 기업이 뛰어들 여지는 없지만요, 이 자동차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항공기 시장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가볍고 강도가 더 세야 하는 기능성이 요구되지만요, 반면에 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는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 있는 만큼 이 협업을 통해 아직 개화하지 않은 자동차용 탄소 시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중 FTA 역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골프채와 같은 스포츠 레저용품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서요, 이 무관세 효과만 누릴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시장을 조선 시장으로도 넓힐 여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플랜트 건설 자재 등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서요, 기술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레이는요, 최근 북미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배관을 비롯해서 가스와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공사에 이 강도 높은 탄소 섬유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동차 분야에서도 도레이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독일의 다임러 그룹 역시 도레이와 2010년 부품 개발에 나서서요, 지난해에는 벤츠에 적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정부의 탄소 섬유는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탄소 섬유 자급을 위해 전략적으로 막대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어서요,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더 각광받게 될 탄소 섬유 시장, 아직은 좀 뒤처져 있지만요, 앞으로 더 꾸준한 투자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기술력에 더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한국도 곧 탄소 섬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성이 있는 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이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섀도우 보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보팅이란 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1991년에 도입된 바가 있죠. 섀도우 보팅은요, 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입니다. 주총에서요, 이 보통 결의는 전체 주주의 25%가 참석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요. 이 전체 주주의 25%가 주총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를 가정하면요,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고 했을 때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 투표라는 거죠. 섀도우 보팅은요, 이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 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요, 실제로는 이 소수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요, 주주 우선 경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우 보팅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이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들이 이 섀도우보팅을 더 선호하면서요,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섀도우보팅 제도는요, 현재 상장 기업의 약 3분의 1이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절반 이상이 이를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는 불참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임 투표와는 구별됩니다. 섀도우보팅은요, 이 기업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경영진과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악용된다는 이유로요, 2013년 5월 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가 임박하면서요, 국내 상장사에는 때 아닌 임시 주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임시 주총 결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기업이 올해가 가기 전 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감사 등을 선임하는 등 주요 사안 처리에 나서고요.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등 대안 마련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피 상장사 659개사 가운데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5% 미만인 상장사는요,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등 주요 상장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섀도우보팅의 폐지가 임박하자 상장사에는 감사 선임이 발등에 불이 든 것입니다. 감사 선임 때 아무리 지분이 많은 대주주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대주주의 지분이 30%, A 기관투자가와 B 기관투자가는 각각 10%, 5%인 회사의 경우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는 3%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총 지분율은 45%에 달하지만요, 감사 선임 때는 각 3%씩 모두 9%만 행사할 수 있죠. 나머지 16%는 소액주주가 주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섀도우보팅이 있을 때는요, 이를 활용해서 감사를 선임하면 되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임장을 받아야 하죠. 사실상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임시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요즘에는 개인의 주식 보유 목적이 투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주총 출석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 주총에 무관심한 주주까지 고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요, 올 10월까지 감사 선임을 이유로 임시 주총 소집을 결의한 회사는 41개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1월 한 달 무려 93개사가 임시 주총을 열겠다고 공시했었죠. 대부분 감사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미리 감사를 뽑기 위해 주총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곧 이 섀도우보팅 제도를요, 2017년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순조롭게 거칠 경우 무사히 국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단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이 당초 섀도우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기업은요, 일부 안건에 섀도우보팅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과 업계에서는 3년 내에 섀도우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드라마로 인한 광고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리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 케이블 드라마 미생의 열풍이요, 광고계와 산업계 전반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상품 또는 브랜드를 간접 광고하는 협찬 기업들이 반짝 특수를 누리는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콘텐츠의 흥행 여부가 수익 효과로 이어지는 PPL의 특성상 이번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PPL을 진행한 식유통업체들은요, 매출은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드라마의 대표적인 협찬사인 CJ제일제당과 동서식품, SG세계물산 등은요,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요컨대 이 극중 회의실에 놓인 헛개수나 핸드폰, 회식 전에 마시는 헛개 컨디션과 A4 복사용지, 커피 믹스 등은요, 자연스러운 설정과 노출로 드라마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이 있고요. 자연스러운 PPL은 소비자의 호평으로 이어지며 관련 제품의 매출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요, 이 드라마 방영 전 대비 사무용품 판매량이 500%나 급증했다고도 하네요. 여기에 자사 남성복 브랜드인 이 바쏘 옴무의 수트 50여 벌을 미생의 주조연에게 협찬하고 있는 패션 업체 SG세계물산 역시 드라마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 장그래 역을 맡은 배우 임시완이 착용한 의상은요, 장그래 정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4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가격에도 초도 물량 1200여 벌이 모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PPL 효과를 넘어서요, 이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의 캐릭터 상품도 뒤늦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편의점 GS25가 집계한 결과 이 방송 첫 회인 10월 1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웹툰 미생의 캐릭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 역의 임시완, 그리고 오과정 역의 이성민과 안영희 역의 강소라의 이미지가 들어간 컨디션 헛개수 패키지 상품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기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출판 기업도 호재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즈 더 마우스는요, 만화 미생의 인기에 힘입어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00만 부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단행본으로 발간되기 시작해 2013년 10월 9권으로 완간된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요, 직장인 만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초까지 90만 부가 판매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100만 부 반열에 오른 데 이어서 한 달여 만에 200만 부를 돌파하며 명실공히 올해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한편 미생에서 원 인터내셔널 영업 상팅의 살림꾼, 이 김동식 대리 역을 맡아 실생활 연기로 호평받고 있는 배우 김대명은요, 얼마 전에는 G마켓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미생의 김대리 효과로 이 김대명 씨는요, 연이은 러브콜을 받으며 광고계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김대명은 이 G마켓에서 독점 오픈되는 또봇 한정판 패키지와 관련한 이번 광고에서 붕어빵 꼬마 모델과 함께 코흡을 맞춰 남다른 케미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의 김대명은요, 파마머리가 똑 닮은 어린이 모델과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푸근하고 편안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대명, 이 원인터내셔널 영업 3템이 아닌 붕어빵 꼬마 모델과 선보이는 남다른 뽀글 케미가 눈길을 끄네요. 이 김대명은요, 앞서서 SK텔레콤 가족의 재결합, 먼 친척 편의 메인 모델로 발탁되어서 특유의 사람 좋은 무한 미소를 발산하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생에서 자연스러운 감정 표명으로 이 일상 연기의 달인이라 불리는 김대명은요, 짧은 시간에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하는 광고에서도 완벽한 연기력을 자랑해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생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면서요, 이 드라마의 수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케이블 드라마 최고 흥행작인 TVN의 응답하라 1994가 벌어들인 수익을 미생이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CJ ENM에 따르면 이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부터 6주간 VOD 누적 판매액은 1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VOD 판매 수익만 3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정말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미생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많은 기업들, 얼마 남지 않은 종영과 그 이후까지도 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효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섬유 관련 종목이죠. 효성입니다. 2015년 매출액은요 12조 1,041억 원으로 금년과 유사할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은 5,720억 원으로 7.8%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이익 성장의 두 축은요 산업자재와 화학인데요. 산업자재 이익은 타이어 코드가 견인할 전망입니다. 2014년 3분기 현재 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 가동률은 90% 이상입니다. 경쟁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 또한 풀 가동 중인데요. 2014-2015년 세계 타이어 신규 증설은 약 8,700만 본으로 전체 생산 능력의 6%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증설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39.7%라는 강력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타이어 코드 평균 판매 단가는요 2015년 상승할 것으로 판매됩니다. 내년 화학사업의 실적 증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화학사업의 이역 이익 증가는 먼저 PP 수익성 강세 지속과 TAC 필름 증설 효과 반영 때문입니다.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가로 미국의 LPG 수출 물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대체재 성격의 나프타 가격도 급락함에 따라 아시아 프로판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효성의 입장에서는 원료 가격 하락으로 PP 스프레드는 강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효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산업용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요, 탄소 섬유는 향후 10에서 20년간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탄소 섬유 기술은 아직은 세계 수준은 아니지만요, 이 지속적인 R&D와 산업 생산과 규모의 경제 시연, 기술적 노하우 습득을 통해 2017-2018년에는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효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바람도 정말 많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기온이 많이 떨어져도요, 바람만 많이 불지 않으면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요. 이 세게 부는 바람이 더 추위를 느끼게 하는 거죠. 몸이 추울 때는 참 이 강한 바람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한 바람, 강한 바람, 여러 바람을 맞으며 사는 게 인생인데요. 여기 흔들리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에 슬픔 하나, 들판에 고독 하나, 들판에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때로 인생에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스스로도 날아가 버릴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도요, 그 바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잠잠해지고 그러다가 또다시 또 바람이 불어오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세게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가 날아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저 옷깃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릴 뿐이죠. 날아가지 않고 그냥 흔들린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의미하는 겁니다. 살면서 갖가지 고통이나 좌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그 종류는 다르지만요, 분명히 인생의 고비는 누구나 겪곤 하죠.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고 바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더 튼튼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살아있는 존재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지, 나만 이렇게 정처 없는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바람도 언젠가 지나가려니 흔들리다 보면 곧 더 평안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 힘차게 지내려고 노력한다면요. 좀 더 기운나는 하루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